저희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부터 지금 북한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화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사드 문제를 나가니까 중국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저 사람들은 물러나고, 그것도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우방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응을 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서 공안으로 생활하면서 탈북 동포를 붙잡아 북한으로 보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월경한 2,600명 제중 조선인들이 강제 북송 같은 동포로 도와줘야 한다. 저는 중국 조선족 공안 출신으로 현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 준비하며 귀환 한인연합회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교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중국 연길 지역을 한 3개월 돌면서 거기서 숨어 살던 탈북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역시 우리 동포들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언제 체포될지 몰라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 야오닝성 제일린성 지역에, 북중 국경 지역에 탈북 난민들이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북한에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들은 소식으로는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양국가 간에 탈북자 강제 송환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북송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태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한 인권, 정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모든 자유가 없는 노예적 상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 인권 화요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223차 집회는 우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여기 중국 분들, 또 조선족 중국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서 추천을 했기에 여기 이 대동초등학교 앞에 이 어린이 공원에 와서 오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23차 10여 년 동안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주신 사단법인 북한 인권의 이사장이신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부터 지금 북한에 2,500만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이렇게 화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 절대주의 3대 세습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여태까지 인권 지옥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부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건너왔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중국에 의해서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2,600명이나 됩니다. 현재 베이징에 2,000명이 구금이 돼 있고 나머지 600명은 저
중국 난징 지구, 남방 지구에 600여 명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속속 중국 난팅, 무산을 잇는 세관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 대회가 열리는데 그 무렵에 이 사람들이 대거 북한으로 북송이 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2,600명이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아까운데 2,600명이나 되는 우리와 피를 같이 나는 동포들이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에 오래 거주하셔서 또 북한 소식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북한으로 넘겨가면은 가혹하다는 거, 인권이 가혹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중국의 실상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우리 대림동에 계시는 우리 조선, 우리 동포님들 앞에서 이 실상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와 같은 동포들이 다시 압록강, 두만강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또 이분들이 이제 일단 탈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북송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북한 교화소라든지 심지어는 즉결처형까지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님들이 잘 아시고 이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김일주 우리 북한인권 증진위원, 우리 통일부에는 북한인권 증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북한인권을 위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김일주 박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조선족 우리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주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앞에서 이 실상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판단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중국에 있는 2,000명, 당장 급한 사람들이 2,000명 무산과 난픽을 연결되는 그 루트를 통해서 북쪽으로 송환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일단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보고 겸 알려드릴 겸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거기서 살아보신 분들을 잘 알 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절대로 자유시장경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 분단을 획책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라는 거, 이걸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히 아셔야 도움의 손길을 내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중국에 대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저는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넘길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의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서 참으로 해괴한 얘기를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불용치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자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것은 나무말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사실 중국인들이 불용치해를 얘기할 때는 주둥아리 닥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아주 훈계하듯이 대정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옆에서 뒤에서 백코러스
백댄스를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소위 늑대 외교라고 그러죠. 전랑 외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듣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저 엉망으로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히토리오 문제 여러분 아시죠? 센카쿠 열도가 자기 나라 영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언도 하고 거기에 사람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리오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이 샤오 그 암초 하나 있는데 그 암초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다투니까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 금지를 했어요. 호주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좀 조사를 해보자 하니까 중국은 또 느닷없이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루샤보 그 반체제 중국 인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노벨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연어를 또 중국은 금지를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성주에 있는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에 있는 진출한 우리의 모든 기업들, 특별히 롯데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중국, 어떻게 우리가 중국의 이러한 전당외교, 늑대외교를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방이 일치 단계라고 연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호주가 강력하게 그래 너희들 석탄 수입하지 않겠다 맘대로 하고 원리원칙으로 나가니까 이제 다급해진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다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사드 문제를 나가니까 중국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리 원칙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저 사람들은 물러나고 그것도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우방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응을 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법치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이걸 중국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양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을 위시한 서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서야 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길로 잘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그러한 회담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로 멋진 말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일성 공산주의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인데 몽둥이는커녕 호텔 요리로 대접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다? 문재인 주사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이 인륜의 가치를 저버리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몽둥이는커녕 호텔 요리로 대접하고자 했던 그 주사파 세력, 국민 여러분, 조선족 여러분, 이거 양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라는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이분이 이게 침략을 향해서 침략을 그 평화 문제
침략한 사람을 어떤 평화 대가로 받아준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안 된다. 침략은 침략의 대가를 받게 된다고 아주 용감하게 조그만 소국가 에스토니아 여성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리 원칙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북한 동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항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많이 잡아서 북송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개과천선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서 공안으로 생활하면서 탈북 동포를 붙잡아 북한으로 보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월경한 2600명 제중 조선인들이 강제 북송 같은 동포로 도와줘야 한다. 저는 중국 조선족 공안 출신으로 현재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 준비하며 귀환 한인연합회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중국으로 월경한 2600명 우리 조선 동포, 형제, 친척들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제한조주종 사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즉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중국 조선족 및 기타 민족 전 세계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사유로 도와줘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 번째, 과거 1960년대 많은 중국 조선족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조선으로 월경하였을 때 조선 국민 및 조선 정부는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하지 않고 정착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우리는 같은 언어와 문화권이 같은 동포이며 동시에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조선의 일가 친척들이 있다. 그러므로 같은 동포 및 혈연적 사회로도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세 번째,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도 90년대 초부터 20년대 초까지 돈 벌기 위하여 밀국, 여권변경, 가짜결혼, 가짜연수, 가짜관광 등으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로 노동하면서 이산가족이 아픈 붙잡혀 추방당할까봐 불안 및 공포심으로 고통을 안고 돈을 벌었다. 2000년 초부터 대한민국 NGO 단체들의 관심으로 불법체로 조선족 사회를 단합시켜 시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도움을 주며 참여하였다. 한국 NGO 단체와 제한조선족들의 단식 시위, 집회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구원을 호소하기에 당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없었고 그렇다고 작은 대한민국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14억 중국 국적인 상대로 쉽게 한국 취업 비자를 주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엄청난 피해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중국 소수민족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 정부가 노동인력 시장에서 민족을 구분한다는 주변 국가의 인권차별 저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복잡한 외교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조선족 사회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일하며 살아가는 조선 사회의 아픔, 가정이 깨지고 이산가족이 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고려하며 기타 주변 국가 인권차별 및 중국 정부의 항의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정명으로 중국 조선족들만 상대로 동포 취업 비자 H2 특별출입법을 만들어 주었다. 당시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취업 정보, 근로 문화, 거주 문화도 모르고 그냥 중국 조선말 좀 한다는 자신감 하나로 코리아 드림이라는 꿈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물살같이 입국해서 노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 정치성과 완전히 다른 공산국가 우리 동포에게 지식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중국 엘리트 조선족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F4를 주는 것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며 조선족들이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만 상대로 준 동포 취업 비자 H2는
국제법에 의하면 인권차별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 민족 이익을 고려했지 국제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F4 제2동포부사는 국제인권법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비난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 기술 자격 및 기타 고용법 규정에 부합되는 근로계약 약속을 지키면 쉽게 제2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 합법체로 취업하며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게 하였다. 현재도 조선족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한국 NGO 단체 및 정부가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하여 조선족의 인권 개선을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 조선족 70만 조선족들이 자유롭게 한중을 왕래하며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며 취미생활도 하며 어려웠을 때 꿈꿔왔던 꿈도 이루고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선족 사회에 대한 편견이 많으며 냉대하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및 한중 정치 문제, 특히 한국 정부는 조선족 사회에 관심을 가지려도 해도 중국 정부의 중국 국적 조선족에 대한 관리 정책과 충돌이 생기면 되지 않기에 지혜롭게 복잡한 한중 관계 속에서 제중 조선족 사회를 위하여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인간의 사랑 및 돈도 낮은 대로 흐른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이자 본능이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다시피 우리 조선족들은 과거 역시 먹고 살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로 강제 처방 등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는가. 먹고 살기 위하여 중국으로 월경한 2600명의 조선인들은 지금 조선으로 강제 북송이 위해 있다. 2600명 조선인들은 조선으로 강제 북송되면 조선 정부의 아주 끔찍한 고문,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조선족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 우리가 나서서 안 도우면 누가 도웁니까? 혼자서 돕기가 부담스러우면 다 같이 힘을 모아 우리 동포 돕기 단체를 만들어 우리가 도우자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응원 목소리 및 참여가 우리 동포 생명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한인연합회 공동대표 이규호, 이응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7년 전에 미국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2012년부터 한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어서 3대 독재 국가라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독재 국가를 넘는 순간에 그들은 조국을 배반했다고 해서 그들은 거의 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6개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동포들이, 북한 주민들이 살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90%가 중국에서 불법으로 강제 북송한 탈북자들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중국 연길 지역을 한 3개월 돌면서 거기서 숨어 살던 탈북자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역시 우리 동포들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언제 체포될지 몰라갖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북한에 돌려보내지 못한 약 2,6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돌아가면 분명히 인권 유리를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것은 너무나 뻔한데 중국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저들을 계속해서 강제 북송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와 피를 함께 나눈 우리의 동족입니다. 우리의 반동강난 허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방울 흘리는 눈물이 한 명의 탈북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살면서 또 저도 미국에 37년 전에 가서 민주사회라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촌놈들 올라왔다고 그것도 차별당합니다. 근데 하물며 중국에서 수십 년 살다가 한국의 조국에 돌아왔는데 또 차별이 심한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탈북자들로 차별을 받고 또 중국 동포들은 중국 동포라고 차별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중동포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금 차별,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의 덕택으로 여러분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중국 조선족 우리 동포들께서 특별히 북송위기에 처한 2,600명들이 저들이 원하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0명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숨어서 퍼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인권은 인류의 보편의 가치인데 우리 동족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각종 인권유리를 당할 때 이것을 도외시한다면은 하늘에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만일에 우리 주변에 그런 탈북자들이 오면은 정말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우리 동포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대림동에서 중국에서 억류되어서 강제 북송을 기다리는 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기자회견의 뜻깊은 자리에 해방 이후에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와서 46년도에 우리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해변을 세운 이 단체의 역사를 이은 2세대로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마음 정성을 보태야 되겠다는 뜻에서 와서 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련 공산당,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인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 소련 공산당도 해체되고 이제 다 정말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형제로서 평화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남아서 중국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이 우리 한민족의 분단의 이 원인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중국이 다 도와주고 과거 개과천선 회개하고 평화 세계에 이바지해 나가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 중국이 이런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사온데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이제 참 수십 년간 이 특별히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땅에서 정성 들이고 하늘을 향해 외쳐오신 그 호소가 오늘부터 이게 응답의 역사로 이 8월에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이 이 우리 한민족 위에 특별히 중국의 북한을 탈출해서 헤매고 또 억류되어 있는 2,600여 명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동포들을 하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광명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전 세계 자유국가들을 흔들어 일깨워서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그날을 앞당기는 이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두서없이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엊그저께 캠프 데이비드 한일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약정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바로 이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천군 만화 같은 낭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북한 인권과 특히 탈북민 동포의 인권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외쳐오시던 우리 북한 정의연대의 우리 정배들어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니먼하오, 다오선하오. 我叫郑先生，我住在中国辽宁省大连，学习中国语1年半了。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 량寧省 제일린성 지역의 북중 국경 지역에 탈북 난민들이 약 2,000명에서 2,500명이 북한에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들은 소식으로는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양국가 간에 탈북자 강제 송환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북송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접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앞두고 여기 계신 우리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그리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 동포들을 도울 때 20여 년 전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도 탈북 난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신문하여 이들을 북송시키는데 북송시키는 이후에 북한의 보위부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면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인을 만났거나 또 선교사를 만났거나 또는 한국으로 가기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에 의해서 시인을 하게 되면 북한 보위부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탈북자가 중국에서 목사나 선교사나 기독교를 접했다고 하면 즉각 다른 죄수들과는 구별되게 이 사람들을 비밀리에 신문하고 비밀리에 고문하고 그래서 즉각 처형을 하거나 또는 비밀 장소로 옮겨져서 생체 실험을 하거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 그곳에 수감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다라고 저희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유엔을 비롯한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이렇게 처형되고 고문되고 박해받고 있는 것 때문에 국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서 탈북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고안입니다. 그리고 강제 송환 중지의 원칙에 의해서 비인도적으로 또는 굴욕적으로 모욕을 당해 처형당할 국가가 있는 곳에서는 송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제 송환 중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러한 모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중국은 인종차별철폐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인들과 강제적으로 살았던 또는 어쨌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그들과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남성과 살면서 임신 중에 강제 북송된 아이들을 북한 당국이 발로 밟아 죽이고 강제로 주사로 낙태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널빤지를 임산부 위에 씌워가지고 널뛰기를 하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임산부 여성을 그대로 출산하게 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면은 그 북한 안전원이나 보위부 관리들도 사상 비판을 받는 겁니다. 총화 시간에 엄격한 비판을 받게 되어 처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 보위부 안전원 신문관들도 이렇게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동포와 우리 탈북 동포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2,600명 곧 북송될 위기에 처해졌는데 이제는 저는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즉각 결심하고 움직여야 되고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벌써 이것이 지금 결단되지 않고는 저희들 이렇게 20년 가까이 우리가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시위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데이비드 캠프에서도 북한 인권 억류자 문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2,50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난민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력히 움직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희가 화요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2014년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 장소만 바꿔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법원 앞에서 또는 오늘같이 대림동에서 제주도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22일 제 223차 화요 집회를 또 성황리에 마치게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223차 화요 집회를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